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시저 암호 방식을 좀 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버전 2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저 암호 방식은 평문 한 글자로 입력을 받고 그 문자에 키값을 더해서 암호문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키값을 알고 있다면 원래 문자로 다시 돌릴 수 있는 방식인데, 버전 1에서의 문제점은 처음에 문자 값들이 이렇게 뒤에 있는 문자를 하고 키값을 어느 정도 크게 넣었을 때 이렇게 특수 문자가 출력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저 암호 같은 경우는 처리할 수 있는 문자가 보통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숫자, 그리고 스페이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수 문자로 출력이 되거나 또는 특수 문자로 암호화가 되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제한을 걸어두게 되는데, 이렇게 특수 문자가 출력되는 이유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ASCII 코드 값에서 덧셈 뺄셈을 했을 때 특정한 특수 문자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한을 걸어서 알파벳으로만 동작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활동지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저 암호 구현 조건입니다. 여기서는 영문자, 소문자만 대상으로 먼저 진행할 거고요. 키값은 키, 평문은 플레인 텍스트, 그리고 p 텍스트라고 좀 해놨고요. 암호문은 사이퍼 텍스트, 그리고 c 텍스트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계산식과 다르게 한 가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암호를 만들 때 여기 보면 모두 26이라고 해서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연산자는 사용되는 알파벳 범위를 A부터 G까지, 즉 암호화하거나 복구할 때 사용하는 문자를 알파벳으로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자, 이 내용은 우리 시저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시저 디스크를 보게 되면 시저 디스크에서 보면 여기에 A, B, C 두 개의 링이 있는데, 결국에는 바깥쪽과 안쪽 링을 적절하게 회전을 시켜서 원하는 시저 코드, 즉 암호화 값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활용하는 디스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A 같은 경우에 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A는 0, B는 1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G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G는 25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들이 조금 더 넘어갔을 때는 뒤에서 다시 이렇게 A로 변환되도록 되어 있죠. 이걸 컴퓨터 안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표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저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저 코드 안에서의 문자와 시저 코드 안에서의 해당되는 값,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ASCII 코드와 다르게 우리는 시저 코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저 코드를 기반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처리를 해줘야 올바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저 코드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ASCII 코드, 이 두 가지를 서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SCII 코드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ASCII 코드에서 오늘 소문자를 볼 거니까 소문자 A는 97이라는 코드값을 가지고 있고 G는 120이라는 코드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Y라는 값이 있었으면 Y는 121이라는 코드값을 가지고 있겠죠. 여기에 키값을 만약에 3 이렇게 주면 124라는 코드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걸 출력할 때 문자로 출력할 것이냐 또는 숫자로 출력할 것이냐에 따라서 124라는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될 것인지, 124에 해당하는 ASCII 코드에서 원하는 문자가 나타날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시저 코드 방식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서 구현하다 보니 ASCII 코드를 가져다가 또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저 코드와 ASCII 코드를 서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적인 면에서 여기 있는 나머지 연산자도 활용이 되고, 또 알파벳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숫자를 더해주거나 빼주는 이런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시저 코드와 아스키 코드에서의 이 코드 값이 서로 다르죠. 여기서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는 A를 0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래 컴퓨터에서는 아스키 코드를 쓰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연산할 때는 시저 코드로 암호화나 복화 처리를 해주고 출력할 때는 다시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스키 코드 값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아스키 코드 값에 있는 A는 97이라는 코드 값을 가지고 있고 시저 코드에서는 0이라는 코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차이는 97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키 코드 값을 시저 코드 값으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스키 코드 값에서 97만큼을 빼주면 이걸로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빼도 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빼도 되겠죠. 이런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코드를 만들거나 또는 계산식을 만들거나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고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암호의 예시 나와 있습니다. G에 3을 더했을 때 C로 가고 또 C에서 3을 뺐을 때 다시 G로 가는 쭉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순환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아까 말한 시저 코드와 아스키 코드 값의 그 코드 값 차이가 있죠. 97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97만큼의 차이를 이런 변환식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플레인 텍스트는 평문이 되겠죠. 평문을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받은 평문에서 결국에는 A를 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라는 문자는 97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평문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A만큼을 빼라 라고 했으면 자, 97에서 97을 빼면 결국 0입니다. 그러면 A라는 것은 결국 0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원래는 아스키 코드에서 A라는 것은 97이었죠. 하지만 이 값이 이렇게, 즉 아스키 코드에서 시저 코드 이렇게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한 다음에 암호화 처리를 해라 또는 복호화 처리를 해라.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출력할 때는 다시 시저 아스키 코드로 바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다시 한번 A 또는 97을 더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해주는 거는 결국에 앞에서 빼주는 A는 아스키 코드에서 우리가 암호화 처리하기 위해서 편리한 시저 코드로 바꾸는 거고 다시 A를 더해주거나 97을 더해주는 거는 암호화 처리가 다 끝난 거를 출력할 때 아스키 코드로 다시 전환시켜주는,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빼기 A와 더하기 A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나머지 연산 26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스키 코드에서 아까 봤듯이 어떤 문자를 암호화했을 때 자, 예를 들어 여기서 3만큼을 더한다 라고 하면 G 그리고 여기가 1이 되겠죠. 1만큼 더해진 게 되겠죠. 그리고 2만큼 더해진 거 3만큼 더해진 게 나올 텐데 여기서 A, B 이렇게 갈 겁니다. G에서 다른 특수 문자로 가지 않고 A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빙글빙글빙글 돌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파벳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회전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나머지 연산자 26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자, 계산한 부분이 코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수식 부분이 약간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이렇게 수식을 변환을 시켰습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해보고 제대로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문 글자 여기서는 Y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키값은 3 넣어줬고요. 그러면 B라는 아까와는 다르게 특수 문자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B라는 문자로 암호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암호화 문자를 다시 복화키를 3을 넣게 되면 결국에는 빼기 3을 하겠죠. 빼기 3을 해도 뒤로 돌아서 Y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자,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순환 방식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도록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우리가 출력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을 만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의도하는 시적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코드 값들을 어떻게 배정할 수 있는지, 또 그에 비해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코드 값은 어떤지, 이런 규칙을 찾아서 서로 비교해서 차이점을 보정해주는 이런 수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분은 A라는 부분은 숫자 97로 대체해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문자인 경우는 97이겠지만 이제 대문자인 경우에는 대문자 A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복호하는 수식이 있는데, 복호하는 수식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암호화 쪽에 없던 더하기 26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없던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여기에서 A까지, 키까지, 즉 키값을 빼는 거는 맞는데 왜 굳이 26을 더해줬을까? 자, 이 부분은 키값에서 복호화되는 문자에서, 복호화된 문자에서 키값을 빼는데, 그 뺐을 때 결과가 음수가 나와버리면 엉뚱한 문자가 나중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음수값이 나오지 않고, 마찬가지로 복호화 할 때에도 시저 코드 안에서만 회전할 수 있도록 보정해 주기 위해서 원래대로 거꾸로 돌릴 때에도 음수가 나오면 나중에 연산을 했을 때 위치들이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아스키 코드 값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값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26 알파벳 개수만큼 더해주는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형태로 보정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런 수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재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알고리즘과 어떤 걸 구현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구현했을 때 지금 컴퓨터 시스템이 있었죠. 컴퓨터 시스템의 특징을 파악을 해서 이 사이를 어떻게 우리가 메꿔줄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이런 수식으로 규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차이점들을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수식들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함수들을 또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식을 일일이 쓰지 않고 그 수식들을 나중에 필요한 함수로 구현을 해서 그 함수를 가져다가 적절한 값만 집어넣고 리턴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함수로 따로 만들지 않고 간단히 이런 계산식, 즉 수식을 이용해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별지 자료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포 클래스에 올려놓을 건데, 이 별지 자료에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해당되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문자 기준의 암호화 계산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p텍스트에서 왜 A 또는 97을 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26이라는 연산을 왜 사용하고 있는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문자 범위가 넘어났을 때, 즉 G에서 A, B, C로 넘어가야 될 때 이런 나머지 연산자 이용해서 연산해주면 이런 부분을 아주 편리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다시 한번 A 또는 97을 더해주는지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복호화 계산식에서는 여기 더하기 26이 왜 추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여기 다시 한번 글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활동지를 보시고 이 버전 1.1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